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산티아고를 다녀왔는데요. 프랑스 길을 비롯해서 북쪽 길, 또 리스본에서 시작하는 포르투갈 길, 마드리드 길 등등 7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대성당에 성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교황청의 발표 이후에 세계 3대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탈리아의 로마, 바티칸 이런 데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영국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주변 나라에서 다 걸어서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하는 곳을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준비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우선 체력이 안 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동키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되는 구간도 있고 안 되는 구간도 있는데요. 트랜스포트 서비스라고 해서 스페인 말로는 트랜스포르테 데 모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동키 서비스, 한국 사람들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동키 서비스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신청을 하면 아침에 집을 맡기고 저녁에 우리가 도착하는 숙소에다가 보내달라 하면 해당 우체국에서 그거를 실어서 우리가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 저녁때 되면 그 본인의 가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걸 동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키 서비스를 최대한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손수건. 이거는 수건 대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 묻혀서 땀을 이 속 안으로 넣어서 닦을 수도 있고, 목욕할 때도 필요하고, 물론 저녁마다 샤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카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머리를 두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이런 게 한 2장 정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건 대용으로 저는 이제 가지고 다니고, 수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한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 귀마개 보이시죠? 말랑말랑 이렇게 이 귀마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라운드 스피커로 주변에서 막 날라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는 4인실이 있고 2인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6인실에서 10인실 또는 20인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게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게스트하우스 정도죠. 이런 알베르게라는 곳을 우리가 항상 순례자 숙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동 취침 10시 이전에 다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 때 발냄새 이런 건 들 때, 땀냄새 이런 건 들째 치고 우선 귀를 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코를 많이 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골이에 그런 저감 장치를 하는 그런 기계도 인터넷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구입해서 코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주무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잡주머니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요. 옷 같은 거는 신축성이 있고 또 땀 흡수가 잘 되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것. 왜냐면 우리가 하루 20km는 기본적으로 걷는다고 했을 땐 통기성이 좋은 옷들, 그리고 신축성, 클라잉 팬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등산용 팬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재질의 의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어떤 오버트라우저라고 하는 그런 자켓들,
좀 무겁고 두껍고 고아텍스 종류라고 해서 좋은 거 갖고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곳은 지금의 우리 현재 나라의 날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덥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옷을 하나, 자켓을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접으면 한 주먹만 해지거든요. 요런 것들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다니면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덜 되고 저녁에는 이걸 입고 어떤 바람을 약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자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도 자주 만나고 또 뭐 스파게티 좀 먹으라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갖고 준비했다가 먹을 수도 있고, 숙소마다 그 상황이 달라요.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스파게티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라면을 우리가 끓여 먹게 되면 이런 등산용 수저를 준비해 주는 것도 위생상 아주 좋고요. 또 이걸로 중간에 물도 마실 수도 있지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여러모로 가벼우면서도 도움이 되는 시에라 컵이라고 하죠. 이 시에라 컵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런 침낭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옷을 벗고 자는 스타일인데, 또 어떤 분 연세가 있거나 또는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은 이런 가벼운 침낭들 정도는 가져가면 도움이 되고, 왜 또 이런 걸 가져가야 되냐면 위생상 그곳 현지에는 베드버그라는 그 찐득이, 스페인 찐득이가 있어요. 유럽에서 유행하는 찐득인데요. 이게 한번 물리면 계속 번져요. 또 그리고 오래 가요. 한 일주일 이상 가려워요. 가렵기 때문에 또 그거 베드버그가 있는 알베르게에 잘못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베드버그에 물리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상 이렇게 옷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덮고 거기에 있는 이불을 또 덮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무겁다고 싶으면 이런 가벼운 숄이나 침대 시트 정도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좋아요.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블랭켓, 그런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이불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걸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위생상으로도 좋고 또 베드버그로부터 좀 더 보호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가 있고요. 선글라스도 선호하시는, 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햇볕 자외선 차단하는데 큰 효과, 선크림과 함께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뭐 모래바람이라든가 또는 먼지로부터 또 보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착용하면 좋고요. 랜턴은 이런 랜턴 큰 거는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하는 랜턴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구입해서 장만하세요. 이런 것들이 저녁에는 또 이렇게 짐 찾을 때, 사람들 불 껐을 때 숙소에서도 이런 랜턴 하나 정도 있어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비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이거 정말 자중하셔야 될 준비물입니다. 이런 거 부피도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비가 이번 기간 중에 올 확률이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정말 비가 왔을 때에는 뭐 건너뛰거나 좀 쉬었다 가거나 이렇게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비를 맞고 가더라도 이렇게 일회용 우비라든가 이런 얇은 거 준비해서, 저는 이걸 준비해 가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세탁소용 비닐입니다. 여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잠깐 해결을 하는
이렇게 해서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또 신발인데요. 보시면 신발이 아주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고 창이 또 쿠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시간 걷는 게 아니라 10시간 많게는, 또는 뭐 적게 걸어도 8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신발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새로 산 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거, 꼬매서라도 또는 수리를 해서라도 여기 본드를 붙여서라도 제일 자기 발 체형하고 잘 맞춰진 신발, 길들여진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신발 중에서도 이렇게 트레킹화도 있어요. 근데 요 트레킹화도 이렇게 딱딱하면 안 좋아요. 이게 여기도 부드러워야 돼요. 또한 운행을 할 때는 신발끈을 약간 조여줘야 되고요. 조여주면서 여기를 발목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발목까지 보호해주는 신발,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산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로 평지를 고도를 올렸다 낮췄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도가 일정하게 가거든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그래서 신발은 쾌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 발목 보호대가 없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신발을 신을 때에는 얇은 양말보다 발가락 양말 하나 끼우면서 이런 두꺼운 양말 신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거를 신었을 때와 안 신었을 때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양말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켤레만 준비하는데, 한 켤레는 신고 다음날 빨면 새 걸로 다시 하나 신고, 그리고 또는 정 안 됐을 때에는 이걸 빨은 그대로 아침에 그냥 신고 젖은 상태로 신발을 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나 할까? 유튜브 선생 중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서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젖은 상태로 걸어도 한두 시간 정도면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양말 정도는 꼭 한두 켤레 더 갖고 오셔서 이렇게 덧대어서 신을 수 있도록, 이 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작은 것들을 갖고 와서 조금씩 짜고 하거나, 주변 사람하고 같이 큰 거 갖고 왔으면 이렇게 나눠서 간다든가. 비행기 안에는 50ml 용기에 들은 거 이상으로는 실내 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이제 최대한 칫솔도 부러뜨려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접이식 칫솔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티아고 순례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좀 더 컨디션을 유지해 가면서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궁금한 점은 또 별도로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